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중개사법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개사 법령에 또 하나 파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쇼츠로 하나 만든 걸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거랑 번외로 제 채널에서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과태료 유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4년 유예가 이제 끝나서 올해는 현재 이제 또 다른 유예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영상 촬영한 날짜가 4월 26일이거든요. 2025년. 그러면 보통 유예가 될 거였으면 지금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확정으로 유예가 끝나는 걸로 확정시 된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요. 변동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예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만 특별히 규정을 했는데 금액 범위도 조금 더 낮춰주는 쪽으로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주택임대차 신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에 발의를 했죠. 임대차 3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해가지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시행이 됐죠. 물론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5% 인상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의 경우에는 2+2라고 해서 2년 더 살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중에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바로 이 주택임대차 신고예요. 주택임대차를 하면 일정 금액 기준 일정 지역에서 해당되면 신고를 반드시 해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라는 거였는데요. 이 의무는 여전히 부과가 돼 있는 건 맞는데 이 과태료를 매기는 걸 유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의무는 부과했지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안 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25년 5월 말까지 이제 이 유예가 끝나고요. 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계약서를 쓴 날짜가 체결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계약에 대해서 특정하고 계약을 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날짜 있죠. 그리고 뭐 금액이 오갔던지 계약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게 체결일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다라고 하는 통상 그런 날짜가 체결일 기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날짜로부터 30일로 하면 이게 일할 계산돼 소급해서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래 금액별로 상이하게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쇼츠에도 올렸지만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5호 요건이에요. 그리고 월 차임을 30만 원 초과하는 요건 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5호니까. 그리고 갱신을 했을 때도 인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조금 전 말씀드린 금액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해당이 되더라도 증액이 없이 그냥 연장만 했다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무로 신고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매매 거래 신고했을 때만이고요. 주택임대차는 원칙상 거래 당사자가 의무자입니다. 중개사가 대리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위임장 등이 서류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임차인 혹은 임대인 둘 중에 한 명이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제출을 하면 이제 공동신고한 걸로 봐주는 간주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상 주택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를 하기로 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라고 하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데 여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주거용도로 계약을 했으면 주거용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자동 확정일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주택임대차로 신고를 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이든지 업무용 오피스텔이든지 상관없이 주거로 계약을 했잖아요. 주거 목적으로.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 한 명이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신고자, 공동신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한테 거래 당사자죠. 문자가 갑니다. 카톡으로 누가 임대차 신고했다. 이렇게 연락이 가니까요.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두 명 다 손잡고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당연히 다 거래에 관련된 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모바일 어플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오늘 취지는요. 간단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가 현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과태료를 안 매긴다고 해서 이게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의무는 항상 있어 왔어요. 과태료를 계도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두면서 유예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이 과태료를 본격적으로 부과하니까 대신에 이제 금액폭은 좀 많이 낮아졌지만 이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련된 과태료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고 이 신고를 안 하다 보면 추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취지 자체가 정부가 이 신고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이면에 한해서는 임대인들의 주택수 산입이나 임대인들의 실제 재산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마디로 임대소득 과세 같은 거죠. 그런 정책소득의 기초를 좀 마련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부분도 있겠죠. 실거래가가 공개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분쟁 발생 시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입신고랑은 다른 거예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봐주는 거지, 이 전입신고 제도랑은 달라요. 전입신고 제도는요, 의제 규정이 다른 게 있어요. 주민등록법에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이 있는 거고, 이 확정일자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의제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을 때 해주는 걸로 자동으로 부여해준다는 거고, 지금 요지는 뭐예요? 주택임대차 신고가 요지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가 한마디로 전월세 신고제다. 이게 유예가 끝났다. 6월부터는 과태료를 본격적으로 매긴다. 신고를 안 하면.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년 올렸던, 1년에 한 번씩 올렸던 1년 또 유예됩니다. 1년 유예됩니다. 1년 또 유예된다네요. 이런 내용이 이제 영상이 드디어 끝이 났네요. 올해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매듭을 지으면서 꼭 유념하셔서, 우리 계약공인중개사분들도 적극적으로 계약 시에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거래 당사자분들도 내일 해도 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라고 그냥 늦추지 마시고 미리 메모하셨다가 시간 되시는 날, 혹은 시간이 정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